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일제가 러일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 병합조약을 이루는 1910년도 일제 강점기를 여는 그 과정을 얘기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일본의 병탄 과정에 온몸을 맞서서 부딪히면서 싸웠는데요. 이때 일본의 그 병탄 과정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그 운동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무력을 써서라도 일본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하자라고 했던 항일의병 계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힘이 지금 없다. 무력으로 해봤자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우선 실력부터 키우자. 교육, 언론, 산업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자라고 했던 애국 계몽 운동이 있습니다. 크게 우선 이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우선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항일 의병 운동은 끝까지 싸우자. 우리가 힘을 다해 끝까지 싸우자 했던 그런 계열인데요. 과거에 우리 위정척사 운동 계열을 이렇게 계승한 계열이라 생각하면 돼요. 우선은 을사늑약에 대한 한 거를 자결을 방법으로 통해 했던 민영환이 있고요. 오적 있죠. 그 을사늑약을 체결했던 5명의 대신들, 그 대신들을 암살을 시도했던 나철, 그리고 아까 고문정치 있죠. 여기 스티븐스, 예. 제2차 한일협약 때 이 고문정치로 왔던 이 스티븐스를 저격했던 장인환 전명훈 등이 있고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려고 했던 안중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을사늑약에 대한 항거의 내용은 이런 내용도 있지만요. 의병 항쟁 운동의 전개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자, 우선 을미의병이 일어났고 을사의병이 일어났고 정미의병이 일어났죠. 을미의병은 당연히 을미개혁이라든가 을미사병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으로 일어났고요. 을사의병은 을사늑약에 대한 반대, 정미의병은 정미치조약, 한일신협약에 대한 반대입니다. 자, 을미의병 1895년에 일어났겠죠. 배경은 을미사병과 단발령 시시 때문에 일어난데요. 이소은과 유인석 등 유생층들이 주도를 합니다. 그런데 얘들이 결국에는 고종이 단발령을 철회해버리니까, 그리고 의병 해산을 권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활동 중단을 갖고요. 을사의병은 좀 달라요. 1905년도에 을사늑약 체결을 하면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사람은 신돌석이죠. 왜 신돌석이 핵심적인가? 얘는 평민이었거든요. 을사의병 이전인 을미의병 때는요, 대부분 유생층이죠, 주도를. 근데 이때는 드디어 평민의병장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평민 출신 신돌석이 태백선 일대에서 큰 전과를 거뒀다. 이게 핵심 내용이죠. 이때 또 독특한 거, 최익현도 을사의병에 참여합니다. 1907년도에 정미의병이 있습니다. 얘는 고종의 강제 퇴위라든가 대한제국의 군대 해상 같은 정미 7조약 때문에 일어난 게 그 배경이죠. 그리고 요거의 특징은 의병들이 연합을 해요. 원래 전국에 각각의 의병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때는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해서 13개 도, 우리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런 거 있죠. 전국의 의병들이 장울군을 결성하면서 연합합니다. 그리고 얘들이 서울 진공작전을 펼쳐요. 서울 진공작전, 이거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는데 결국에는 일본군한테 패배합니다. 근데 이때 특징은요, 우리 정미 7조약 때 보면 군대 해산당하죠. 이 군대에 해산된 군인들이 이 의병에 가담합니다. 그래서 해상군인의 가담으로 의병의 전투력이 엄청나게 강해지고요. 의병 전쟁으로 발전하면서 각국 대사관의 의병을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외교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호남 의병도 활용했습니다. 호남 알죠? 전라도 의병도 활용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때 서울진공작전에서 패배하면서 의병이 유명무실해 돼가면서 애들이 힘이 쭉 빠지거든요. 근데 끝까지 활약했던 게 이 호남 의병이에요.
진공작전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니까 일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호남 의병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일제의 남한 대토벌 작전도 1909년대에 일어납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호남 의병이 위축되면서 그 이후로 의병 자체가 엄청나게 위축되는 결과를 맺습니다. 자, 유생의병장 얘기들 한번 읽어보세요. 유인성 나오니까 의미의병이겠죠. 최익현, 을사의병인데 최익현 얘기 보니까 을사의병 얘기하는 거겠죠.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애국 계몽 운동은 전쟁을 해봤자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우리 우선 실력부터 키우자.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볼까요? 교육활동, 언론활동, 산업진흥활동을 전개하면서 여러 단체를 결성한다는 거죠. 애국계몽운동단체 몇 가지 알아두세요. 보안에는요, 일제가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합니다. 헌정연구에는요, 입헌정체, 입헌군주제 얘기하는 거죠. 입헌군주제 수립을 추구했던 단체인데, 타답으로 중단되죠. 대한자강회, 요거 자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대한자강회. 이 헌정연구회를 계승한 건데요. 얘들은 교육진흥과 산업 육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애국계몽운동단체는 신민회입니다. 왜 신민회가 중요하면요. 애국계몽운동단체의 성격상 이제 전쟁보다는 무력으로 하는 전쟁보다는 실력을 키우자라는 게 우선인데요. 이 신민회의 독특한 내용은 실력을 키우자라고 얘기하면서도 무력도 키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여기 있죠. 이게 핵심인 겁니다. 실력 양성을 추진하면서 무장 독립 전쟁도 준비했다. 자, 이게 얘들 목표인데요. 이런 목표뿐만 아니라 국권 회복과 공화 정체의 근대 국가 건설을 지향했다. 신민회의 가장 큰 특징이죠. 공화 정체의 근대 국가 건설 지향. 지문에 자주 나온 내용이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신민회는 안창호와 양기탁을 중심으로 비밀결사 형태로 조직되었다. 국권 회복과 공화 정체의 근대 국가 건설을 지향했다. 실력 양성을 추진하면서 무장 독립 전쟁도 준비했다. 활동 내용은요. 오산학교와 대성학교 설립, 태극서관과 자기회사 운영, 무장투쟁 준비를 위한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는데 대표적인 게 남만주 삼원보의 신흥강습소가 설립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신민회가 와야 되는 일은 105인 사건 때문입니다. 일제의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때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의 뒷배경에는 애국지사 105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애국지사 105명에는 신민회 간부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105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신민회는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항일 언론 활동에도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대한매일신보는요. 1907년도에 일어났던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한다.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자,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도에 대한매일신보에서 많이 지원을 했다.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도와 독도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간도 지역을 아십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아까 전에 제가 찾아놨는데 요 지방을 간도라고 하죠. 우리 백두산은 여기 있고요. 여기네. 백두산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중국인데 간도가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간도는 원래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이제 청나라도 중신했지만 이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았어요. 왜? 청나라가 여기서 나타났거든요. 만주족.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중국 본토에 살면서 여기 성지긴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살진 않았어요. 조선시대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은요. 국경선이 여기인데요. 그런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주 넘어갔고 그래서 사실 여기는 누구의 땅도 아닌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조선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는데요. 이 조선 숙종 때 여기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이 전기의 부분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압록강이다.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청나라와 조선을 경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서쪽에 압록강이랬죠. 압록강은 확실히 어딘지 알고 있어요. 그죠? 뭐 요쯤 있죠. 그죠? 압록강은 요쪽에 있는데 문제는 동쪽이에요. 동쪽. 동쪽은요. 토문강이라고 경계를 딱 적었는데 문제는 이 토문강이 어딘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데요. 이 토문강을요. 중국은 두만강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서쪽이 이쪽이라 한다면 동쪽의 경계는 이쪽에서 끝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영역. 두만강. 중국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우리의 그 당시에 그 조선 말기에 대한제국 때 사람들은 아니다. 숙종이 말했던 토문강은 여기 있는 송화강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쪽이 이쪽으로 가면은 동쪽이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여기 있는 간도의 땅은 우리 땅인 겁니다. 맞죠? 이거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이 논란이 있었는데 자, 귀속 분쟁 맞죠? 백두산 정계비문의 토문강의 해석을 두고 조선과 청 사이의 영유권 분쟁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우리 땅이란 걸 실효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범륜을 관도관리사로 임명하면서 관도 주민들을 직접 관할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 논란이 끝난 게 1909년도에 간도협약 때문입니다. 이 간도협약은 일제가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려고 간도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말처럼 동쪽은 두만강이다라는 걸 인정해버린 거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 일제가 1909년도에 외교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산의격 때 우리가 박탈당했죠. 일본이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가지기 위해서 함부로 했던 거예요. 자, 간도협약 내용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됐고, 독도. 독도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1900년도에 발효되면서 대한제국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자 일제가 강탈했던 건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 후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한다. 1905년도입니다. 러일전쟁 끝나자마자 불법적으로 편입을 시켜버리죠. 참고로 대한제국 칙령 제41조 1900년도에 있었던 요거는 요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내용 요약 끝났고요. 자료 통구 잠시 보겠습니다. 자, 가, 나, 다 이거 내용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고 가는 을사늑약이다. 나는 한인신협약이다. 다는 한국병합이다. 이런 것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한인신협약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핵심이죠.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것. 차관 정치죠.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것. 을사늑약은요. 뭐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 뭐 이런 것들. 뭐 외교권 박탈 이런 내용이죠. 외교권 박탈. 자, 제2조 외교권 박탈 내용이고 통감 정치 실시, 통감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죠. 황제폐하 밑에 한 명의 통감을 둔다. 이런 내용들 일산의격 내용입니다. 한번 꼭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는요. 고종 황제가 위협받는 상태에서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거죠. 자, 이건 뭡니까? 일사늑약이겠죠? 그 다음에 자 순종 황제의 관이 일왕에 넘어가고 국권이 피탈되었다. 국권 피탈 1910년도 얘기겠죠. 이 사이에 있었던 답은 4번이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다. 그죠? 우선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